지금 금융계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발언, 대체 누가 한 걸까요? 바로 금융계의 살아있는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에요. 거대한 생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이 사람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자, 이 숫자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30.4%. 이게 뭐냐면 무려 30년 동안 그가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와, 이건 뭐 거의 믿기 힘든 수준의 대기록이죠. 자, 그럼 이 투자의 거장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한때 암호화폐를 비웃었던 그가 왜 이렇게 180도 태도를 바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 이름 하면 바로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국 파운드화를 무너뜨린 전설의 공매도 사건이 떠오르죠. 핵심은 이 사람은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거대한 금융의 흐름을 읽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나침판이 뭘 가리키고 있냐? 바로 달러 시대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세계 최강의 통화인 달러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만들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경고는 아주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바로 중앙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그것도 무한정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젠 세계 기축통화라는 그 왕좌까지 위태로워졌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달러가 흔들린다면 그럼 대체 어디에 돈을 둬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기존의 규칙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자산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만드는 공식은 사실 기존 자산과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기업 실적이나 배당금 같은 게 아니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희소성. 둘째,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신뢰. 이 두 가지가 커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아주 심플한 구조인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수많은 전통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었죠. 아니, 실체가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 하면서요. 수년간 이 내재 가치 논쟁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단단했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두 부류로 나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거대 기관들이죠. 이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공포감에 못 이겨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최근 60일, 그러니까 딱 2달 동안 기관 투자자 지갑이랑 비트코인 ETF로 흘러들어간 비트코인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다 합치면 거의 7만 6천 개가 넘네요. 시장에 있는 물량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물량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68.95%가 그 답을 말해줍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실현 손실률인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70%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던진 그 물량을 기관들이 그대로 다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기관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죠. 이 회사는요, 단 일주일 만에 거의 8,000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채굴되는 양의 2.5배를 일주일 만에 혼자서 다 사들인 겁니다. 심지어 회사채까지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이건 뭐 보통 확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기관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데 대체 이 많은 비트코인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개인들이 던진 물량이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거래소에서 당장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말 그대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곧 엄청난 공급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전설적인 투자자가 돌아섰죠.
거대 기관들은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죠. 시장에 살 수 있는 물량은 말라가고 있죠.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몇몇 개발자들의 신기한 실험이었죠. 그러다 2017년에는 개인들의 투기 광풍의 대상이 됐다가 2021년부터는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제도권 금융상품인 ETF로까지 승인받았잖아요. 이젠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거시경제 자산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예측도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15년 안에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고 가격은 개당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억 원 이상 갈 거다. 정말 대담한 예측이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인류의 다음 금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